서브웨이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수도관 청약 아파트에 특화된 GPT를 만들기 위한 부동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5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생성형 AI 시장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메타, 알파벳 등이 오픈 AI GTP를 따라잡기 위해서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고 생성형 AI 비즈니스를 이용하여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GPT는 기업용 GPT를 발표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비즈니스 최적화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하는 등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생성형 AI란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서 새로운 출력을 생성해내는 AI를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이러한 AI로 사용자의 입력에 통해서 새로운 사진을 만들거나 아니면 챗GPT처럼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거나 아니면 해외 유명 가수가 한국어 노래를 커버 노래를 부르는 등 생성형 AI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중 답변 생성에 특화된 GTP를 사용하여 저희는 부동의 GTP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GPT가 무엇이냐면 오픈 AI에서 제작한 대형 언어 모델로서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사전에 대량의 학습 데이터로 훈련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나 문맥을 바탕으로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AI입니다. 프로젝트 선정 이유입니다. 기존의 부동산에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방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서 검색 또는 지도를 직접 탐색하여 정보를 찾아내야 하고, 특히 청약 아파트 같은 이제 따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걷기 좋은 공원 아니면 역에 가까운 아파트 아니면 투자하기 좋은 지역 같은 정성적인 질문 또한 이런 플랫폼으로는 답변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인 답변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검색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검색 플랫폼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탐색을 하여 원하는 답변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GPT를 사용하면은 문장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의도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생성해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GTP를 이용하여 단점을 보완하면은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부동산 비즈니스에 최적화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챗GPT에는 이제 2021년 9월까지 학습된 데이터로 학습되었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집중되어서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애저 서비스의 GPT를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챗GPT는 원하는 데이터에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간섭할 수 없는 SaaS 형태로 제공되게 됩니다. 반면에 애저는 미리 준비한 데이터와 설명을 미리 입력하여 도메인 특화 커스터마이징 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aS와 PaaS를 비교한 표인데요. 이와 같이 PaaS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활용에 용이합니다. 저희는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인근 지역 중 2020년부터 23년까지 청약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집 및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공급액이나 아니면 면적 같은 등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였고요. 그 다음에 호객 노노와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서 용적률이나 주차 세대수 같은 그런 세부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아와서 왔습니다. 데이터 설명입니다. 데이터는 아파트명 주소, 세대수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이란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이 차지한 비율이고 용적률은 거기에 대한 높이까지 고려해서 한 비율입니다. 전용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더 다양한 답변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반경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는데요. 그 아파트 주변의 기점으로 이제 병원의 개수 그리고 공원의 개수를 카운트하여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그리고 학군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통학하는 초등학교를 구하고 그 초등학교와 거리를 또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은 가장 가까운 역 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역 지하철의 이름과 거리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기초자치단체 데이터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서 가격의 영향이 크다고 봐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프라 정보를 가져오고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로 부동산 정책이 따로 적용되는 우리 대한민국 상황상 분양가 사양제와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따로 구분하여 컬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대표 변수만 몇 가지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면적이나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공급액에 가장 큰 선형관계를 띠고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주차 대수 같은 경우도 양의 성형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에서는 85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에서 건물이 몰리는 현상이 보였는데 이는 국민 평수라고 불리는 이제 4인 가족이 가장 선호되는 85평 그리고 2, 3인 핵가족이 선호하는 59평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 거리를 보면은 적세권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가격 차이를 보았는데요. 공급액에는 차이가 좀 있지만 이제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평당 공급 금액을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매우 높게 잡힌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귀 분석입니다. 먼저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데이터에 각 지역 변수가 있고 그 지역의 인프라 정보가 있는 등 독립적인 변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형성이 띄지 않는 변수들도 있어서 선형 분석으로 이제 모델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선형 분석을 통해서 각 주요 변수들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을 통한 회귀 분석입니다. 저희 머신러닝은 공급액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피처가 영향력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단계는 EDA에서 전에 나왔던 EDA에서 주요 피처를 탐색하였고 이제 라이브러리 통해서 중요한 피처들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한 피처들로 각 모델의 회귀 분석을 구축하였고 하이퍼 오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최종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처 중요도입니다. 앞에 EDA에서 결과가 나왔듯이 공급 면적이 공급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또한 지역들이 많은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거리도 그와 준하게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 같은 경우는 원활 인코더로 저희가 데이터를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변수들보다 이제 각 지역의 인프라 정보, 뭐 보건의료, 소매 아니면 그 가게 장례식장 등 그러한 인프라 정보들이 피처 선택할 변수에 더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지역의 가격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AI로부터 원하는 최적의 생성물을 얻기 위한 반복론으로서 챗GPT의 경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질문에 대한 설명 붙이게 되면 좀 더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퓨션러닝을 통해서 원하는 답변을 얻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 모델에서는 퓨션러닝이란 퓨션 이그젬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답변에 대한 형식이나 규칙을 예시로 제공한 후 그 답변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적으면은 그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다음과 같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반네퍼 개포 DH 자이 게디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도록 이제 퓨전 러닝을 시키면은 잠실 레디안 아파크는 다시 잠레아로 또는 잠실 레아로 부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입력입니다. GTP는 텍스트 읽기에 최적화된 모델로서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주는 것보다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이제 그 테이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 데이터로 다 변환하여 PDF로 변환하여 넣었습니다. 또한 각 변수에 대한 세부 설명, 역할과 같이 텍스트로 입력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였습니다. GPT는 입력된 PDF를 통해서 검색 기반 답변 생성하게 됩니다. 입력된 PDF를 인베딩하여서 인덱싱을 만든 후 들어오는 질문의 키워드를 카버니크 서치를 통해서 관련된 페이지를 검색한 다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GTP가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GTP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데이터는 경기도의 총 7개 지역이고 아파트 수가 가장 많은 화성, 평택, 수원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적용된 과천, 하남, 광명, 성남 이렇게 총 7가지의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호술한 토큰 개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데이터 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슈 사항입니다. 먼저 컬럼명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방식이 아니다 보면은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평균 주차 대수 같은 컬럼 같은 경우를 한 세대당 주차 대수로 바꾸니 답변을 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 가능 노선을 전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환승 호선을 5호선 그리고 7호선으로 환승 가능함이란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서 해결하려 했으나 현재 이 빌드가 지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개선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GTP가 답변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TP의 고질적인 문제인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는 애저 GPT가 데이터 불러오는 방식이 PDF의 한 페이지 단위로 읽고 읽을 수 있는 페이지 수가 제한돼 있어서 데이터의 결손이나 데이터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와서 데이터라서 이제 정상적인 답변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수정하여 달리기 좋은 아파트를 추천해줘라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나 강동 헤리티지 자이를 비교해줘 이런 정량적인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GPT 모델을 최종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플랫폼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도를 직접 검색하거나 지도에 찾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소를 통해서 건물들을 검색해야 되는데요. 또한 이제 정상적인 질문도 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가 만든 부동의를 이용하면은 정상적인 질문도 답변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원하는 정보를 질문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부동산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 가치와 잠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이를 통해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커스텀된 GPT를 만들었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변에 비해 가격이 어떠한지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유치하는 등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토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은 읽고 답하는 것을 전부 합쳐서 4,096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없고 PDF 또한 한 페이지씩 읽어와
필요 없는 데이터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누락되기도 하여 앞서 말했던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별로 읽어야 하는 정보들만 읽을 수 있도록 아파트별 또는 지역별로 나누는 청킹을 하면 토큰 문제와 이러한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입니다. 먼저 잘 되었던 점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직접 해가면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답변의 폭을 넓혔고 애저 GPT를 통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정성적인 질문을 답변하는 커스텀된 생성형 AI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적 가치를 탐색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수집 데이터의 한계로 수정 오류가 많이 있었고요. 오류 수정이 빈번하였습니다. 또한 청약 관련 정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였고 애저 GPT의 토큰 문제로 인해 내부 검색에 제한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 생성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PT 자체는 영어권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이제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특성상 정량적 성능 지표가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플랫폼이나 금융권 데이터 같은 추가 데이터와 함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답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웹 UI처럼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좀 더 그 모델의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영어권 모델인 GPT 대신 한국어 처리에 용이한 하이버클로바 X 같은 그런 한국어 처리에 특화된 LLM 모델을 사용한다면 좀 더 좋은 프롬프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구성원 이렇게 3명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출처입니다. QA 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가위원분들께서는 발표와 관련하여서 피드백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LLM 관련해서 요새 핫해가지고 뭐 주변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서비스들 자체가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르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것과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것. 그걸 탐색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녹아 들어가서 지금 LLM 쪽에서 검색하고 추천하고 연계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그 아키텍처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제가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이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다는 건 뭐냐면 앞에 그 인풋 아웃풋 다 줘가지고 답을 학습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신 거겠죠.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학습시킨 건 아니잖아요. LLM 모델을 뭐 로랭크 어댑테이션으로 학습시킨 게 아니라 앞에 선행된 질의 응답 셋을 쫙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성남시 부동산은 뭐 가격 얼마야 이거 하면 그 답이 나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질의응답 자체는 이제 GPT 모델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정보들을 쫙 네, 입력해 주신 거죠. 어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저희도 직접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라고 해서 입력값이 커질수록 쿼드레틱 컴플렉시티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간 복잡도인데 입력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의 n의 n제곱 비율로 이제 공간 복잡도 늘어나면서 리스폰스 타임이 급격하게 늦어지는 실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량의 동접자가 몰릴 경우에 응답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과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GPT 3.5랑 GPT 4랑 그리고 질문과 답변 셋이 달라요. 그 답변의 품질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게 진짜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핫한 것들을 잘 잡아서 먼저 해보셨다는 거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실제 LLM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온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나가서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LLM 모델에 이제 뭐 파인 튜닝을 로랭크 어댑테이션을 적용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뭐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SLLM이라고 해서 스몰 LLM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각각 도메인별로 이렇게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들을 국내 기업들은 꺼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해서 그 서비스 스콥을 정하고 그 거기에 맞는 타겟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 하겠다는 트렌드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표하시는 분의 헤어스타일이 챗 GPT랑 되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뭐,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들었는데, 네, 그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근데 이 챗 GPT라는 부분을 또 어떻게 좀 피드백을 해드려야 될까 좀 되게 고민이 되네요. 근데 그 좀 다른 맥락으로는요, 이거를 이제 쭉 서술을 이제 하나의 논리를 갖고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회기 앞에 이제 챗GPT에 대한 개요를 소개를 하시고 회기 분석으로 넘어오셨죠. 이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Y가 어떤 것이고 그걸 좀 명확히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한참 이제 저도 이제 째려보면서 아 이게 Y였구나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머신러닝 작업하신 부분도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통해서 변수 중요도를 찾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롬프트 스크립팅을 이제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또 넘어가셨는데 여기 이 과정이 좀 이렇게 뭔가 딱딱 연결이 좀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회귀 분석의 변수 중요도를 이제 도출한 부분을 뒷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좀 잘 활용하신 거였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 명쾌하게 지금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좀 있었고요. 또 이 과정을 중간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대기 분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앞에서 이제 회귀를 하신 부분을 보면은 그 변수 그 거기에 보면 이제 코이피션트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약간 변수 중요도의 개념으로 봐도 되죠. 그래서 분모에 모든 변수에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를 썸을 놓고 위에 변수를 하나씩 올리면 변수의 그 코이피션트를 하나씩 올리면 기여도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실무에서 쓰는데 그거 하고 이제 뒤쪽에 있는 이제 트리 베이스의 임포턴스를 보면은 되게 결과가 틀려요. 그죠? 네. 여기서는 이제 공급 면적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앞에 회기 쪽에서는 또 그러지가 않죠. 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그 이렇게 약간 데이터 분석 쪽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이제 흥미를 갖고 이제 왜 그렇지? 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고찰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세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보면은 앞에 이제 그 변수 이제 그 차팅을 해놓으신 거가 있잖아요. 공급해가고 세대 평균 주차 대수 뭐 이런 거를 해놓으셨는데 회기 쪽에서는 그 주차 대수 뭐 이게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죠. 절대값을 씌워보면. 근데 그 차팅을 해놓은 거를 보면은 세대 평균 주차 대수라고 하는 그냥 0.25에서 2 정도 굉장히 이제 레인지가 작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봐도 이게 뭔가 좀 퍼져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분산이 굉장히 작죠. 이럴 경우에는 흔히 이제 Y를 우리 예측할 때 이 그 세대 평균 주차 대수에 붙어 있는 코이피션트가 추정된 코이피션트의 분산이 되게 커지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때로는 선이 뭐 이렇게 거져야 될 게 이제 반대로도 거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불편 추정량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통계적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작업을 그걸 이제 의도하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림이 그 틀린 그림이 나와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함의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짚어 가셔도 되게 공부가 되시니까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에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었는데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이게 그 프롬프트를 학습시킨다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 베이스의 학습 개념을 생각하면 뭔가 이제 학습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제로샷 러닝, 뭐 원샷 러닝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재학습의 과정 없이 그냥 프롬프트 인풋에 그냥 우리 인풋 결과를 같이 넣어서 뭔가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이 어떻게 보면 접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조금 이제 풀어서 좀 해주셨어도 좀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깊이 있게 뭔가 하셨다면 저도 조금 듣고 싶었어가지고 조금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좀 훅 지나간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 들었고요. 그래서 좀 그 미용실은
또 자주 가시죠? 네, 이게 좀 후련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 팀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분석하고 구현하고 모델링도 구하고 되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소한 분야고 약간 이게 자료나 이런 것들도 구하기도 힘들었을 수 있고 뭐 요즘에 핫하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뭐 잘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는 또 이 분야가 또 핫하고 이제 진입을 하셨으니까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포트폴리오 가지고 또 취업도 이쪽으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도 그러니까 해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그걸 더 보강을 하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고생하셨다는 얘기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